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벌써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천회장 방송은 6시 되면 탁 시작하는 거 6시, 여러분 최소한 5시 한 50분 정도는 기상해가지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항상 늘 부지런한 분들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출석 댓글 꼭 달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작한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즐겁고 영광이기도 하죠.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옆에 동지가 있다는 거, 삼성전자 전우가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하다 보면은 어려운 그런 시기도, 그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로운 존재야. 옆에 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당히 커요, 영향력이. 여러분도 잘 되고 천혜정도 잘 되고 다 함께 잘 되는 우리 천만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되자 그런 차원이지. 잘 돼야지 성공해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냥 한 길 가는 거 꾸준하게 하자. 꾸준하게 꾸준하게 한번 가자는 겁니다. 뭐 별거 있어요, 인생. 한번 아까 깡으로 가는 거지. 흔들리지 말고. 전 자존심도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투자의 자존심. 그런 것도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가 않더라고. 보면은 조금만 흔들리면은 막 난리치고 힘들어하고 울고 짜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게 있어. 복을 받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시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야 최대의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겁니다. 최대의 기쁨으로. 이 살아있는 날이 축복인 거예요. 축복. 마음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마음을 열어야지 행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제 번영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 밭에 사랑을 심어야 돼. 이 행운의 꽃은 사랑의 밭에만 피어나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가정은 또 희망의 발원지잖아요. 행복의 또 근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두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하는 지름길입니다. 힘든 것에는 뜻이 있어요. 뜻. 감사함으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마세요. 길 한번 잘못 들이면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알겠죠?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간직해야 돼. 인연 중에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해야지만이 건강한 운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과욕 금지.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느님이 좋아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성공의 답안이 들어있어요. 능력에 맞게 상대를 위해서 베풀어 보세요.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쏟아납니다. 남의 말을 이제 좋게 표현하고요. 하늘에서는 능력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려 노력하셔야 돼요. 애써 얻은 그 행운이 한순간 날아갑니다. 무엇이든 하면 된다고 결심을 하셔야 돼. 푸른 꿈은 행운을 만드는 청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자고요. 뜨거운 열정이 삶의 내용을 바꿔 놓습니다. 능력껏 상대 덕행, 복을 많이 지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것만이 내 것이 되니까요. 복을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이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 봐야 돼요.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는 거죠. 좋은 기억만 떠올리면서 잠에 들면은 밤사이에 수면 중에 행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을 스스로 만들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천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전달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또 삼성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5일부터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어요. 15일부터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를 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할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은 경기 둔화를 극복할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제 열심히 좀 따겠죠. 특히 주력인 반도체 사업은 극심한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그 메모리 사업보다는 이 파운드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이제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회의에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제기에 따르니까 삼성이 15일에서 16일 디바이스 경험 부문의 글로벌 전략 회의를 이제 개최한다고 했죠. 이때 그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은 20일 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때 그 두 부분의 그 수장인 그 한종희 그 부문장하고 경계연 부문장이 각각 회의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의 글로벌 전략 회의는 매년 6월하고 12월 두 차례 국내외 회사 임원급이 모여가지고 이 사업 부문별 업황을 점검을 해요.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통상 12월 회의는 연말 인사 이후에 새 경영진하고 임원들 그리고 해외 법인장까지 모두 귀국을 해가지고 참석을 했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그 온오프라인을 병행해가지고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도 그 해외 법인장들은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같다. 이번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할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 올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화한 경기 악화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4% 정도 감소하는 어닝 쇼크를 경험했어. 어닝 쇼크 경험을 했단 말이야. 이 수요 둔화의 영향 때문에 재고자산 역시 지난해 말이 41조 3,800대인데 그거에 비해서 38.5%나 늘어난 57조 3,100억 정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니까 뭐 TV, 뭐 스마트폰, 하여튼 이렇듯 그 완성품 판매를 담당하는 이 DX 부분은 소비 침체하고 원자재 가격 압박을 이겨낼 가격 정책을 현재 검토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삼성전자 DX 부분은 이달부터 주력 태블릿 PC 제품의 갤럭시 탭 S8 가격을 인상했어. 가격을 인하했는데 인상을 했어요. 그 전사적인 그 비용 절감 방안도 공유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 사업부는 최근에 DX 부분의 그 비상 경영 체제 전환이라는 그런 공문을 사내 연결망에 올려가지고 뭐 해외 출장, 뭐 소모품 비용 등을 줄일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알리는 등 만전을 현재 기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 반도체 한파를 겪고 있는 DS 부분은 내년 반도체 시황을 전망하고 첨단 공정 수율 현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 특히 주력인 메모리 그 사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파운드리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실제 대만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올 3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회사 낸드 플래시 사업 매출을 처음으로 뛰어넘은 55억 8,400만 달러야. 55억 8,400만 달러로 집계됐어요. 고객사 주문에 따라 가지고 칩을 생산하고요. 이 반도체 종류도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 특성상 메모리 사업에 비해서 시장 변동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분석이 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선단 공정 확보에 속도를 올려가지고 1위 업체 TSMC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3나노 반도체 생산 서비스를 시작한 뒤에 그 해외 유력 고객사들하고 양산 계획을 현재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래서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 27년은 1.7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 차세대 반도체 생산 기술로 꼽히는 그 패키징 분야에서도 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달 그 진행된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DS 부분 내
어드밴스드 패키징 TF를 정식 부서로 격상시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태스크포스 이 부서를 격상시킨다. 아울러서 고객사 그 주문 전에 미리 제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슈퍼스트 전략을 전략으로 해가지고 불황에도 공격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는데, 이 삼성전자 측은 평택과 화성, 미국 테일러 신규 공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7년에 선단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한 3배 정도 이상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한편으로는 올해 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이 이제 글로벌 전략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제기에 따르니까 매년 열린 그 글로벌 전략회의에 이병철 회장, 이건희 선대 회장이 그 참석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럽니다. 이병철 창업회장하고 이건희 선대 회장이 참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한 재계 관계자도 이 회장은 회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사업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괜히 눈치 보이고 하니까 아예 나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의 그 반도체 밀월이 깊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이제 한미 반도체 동맹 강화를 위해서 현재 발걸음을 재촉하고 나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의 테일러 공장 건설을 위해서 장비를 조달하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 본격적으로 신규 파운드리 공장 착수에 구축이 나선 겁니다. 미국 정부도 이제 세제 혜택 지원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삼성전자 행보에 화답하는 분위기야.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은 최근에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구축을 위한 이 클린룸 설비 발주를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발주한 장비는 클린룸 구축에 필요한 부대 설비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적으로 외부 공기를 통해서 클린룸 내 그 환경을 제어하는 그 외조기 등이 있어요. 외조기. 이러면 다음 달부터 현지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삼성은 2020년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미국 테일러시의 신규 파운드리 팹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24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24년. 삼성은 이를 위한 현지 인력 채용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법인은 지난달 건설 현장 취업 박람회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첫 번째 취업 박람회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라는 거죠. 업계에서는 테일러 반도체 공장 건설에 2만에서 2만 5천 명의 건설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이 이 같은 현지 투자 행보에 미국 측은 세제 혜택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주 현지 매체들에 따르니까 텍사스주 테일러 독립교육부 이사회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난 5월 신청한 반도체 공장 9곳의 투자 계획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신청서를 이제 승인을 한 거죠. 이번 세제 혜택은 그 현재 건설 중인 공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계획 중인 미래 투자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난 7월이죠. 텍사스주에 향후 20년간 총 1921억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11개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는 거죠. 이번에 승인받은 것은 11곳 중 9곳이에요. 11곳 중 9곳인데, 나머지 두 곳의 그 세금 감면 혜택 신청서는 오스틴시의 그 매너 교육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그 재산세 감면 정책인 챕터 313, 이 챕터 313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고, 이번 승인으로 삼성전자는 48억 달러의 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48억 달러, 한 6조 2,600억 정도를 세금 감면하는 거야. 감면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응? 삼성은 이제 대만과 일본을 추격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그런 속도로 투자를 늘려간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 기존에는 주문을 받은 뒤에 제조시설을 지었다면 앞으로는 제조시설을 먼저 짓고 주문을 받는 슈퍼스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늘어나는 파운드리 수요를 빠르게 충족하고 삼성전자의 그 점유율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그래서 삼성전자는 슈퍼스트 전략을 통해서 2027년까지 이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올해보다 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랍니다.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역시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능력이라고 봅니다.
삼성이 이제 다시 6만 전자로 올라섰잖아요, 여러분. 6만 전자. 이 파운드리 매출이 낸드 플래시 사업을 넘어섰어요. 넘어선 데다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따른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켓 포인트에 따르니까 삼성은 전 거래일 대비 한 1% 정도 올랐어. 1% 올라가지고 6만 300원. 6만 300원에 이제 거래 중이었죠. 대단하죠. 하여튼 5만 전자로 내려앉은 지 3거래일 만에 6만 원대로 다시 또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은 지난 그 3분기 파운드리 매출이 처음으로 낸드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어요. 파운드리 매출이 낸드를 웃돌았다. 웃돌았다는 것은 능가했다는 거죠.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삼성의 그 파운드리 3분기 매출은 55억 8,400만 달러인데 한 우리 돈으로 7조 4,800억 정도 돼요. 이렇게 찍게 되는데 이 기간에 낸드 플래시 매출이 43억 달러야 5조 7,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매출보다도 이제 파운드리 매출이 더 늘었다는 거죠.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2030년 파운드리 세계 1등 달성을 목표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던 만큼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파운드리 산업의 경우 메모리에 비해서 적용 분야가 아주 광범위하잖아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일반적이야.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경기 변화에 비교적 덜 민감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의 그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사이 최소폭 상승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올랐어. 그 전월에 7.7%를 기록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 전문가 예상치가 7.3%였죠. 7.3%. 이것을 밑돌한 거예요. 결국 7.3보다 낮다는 거죠.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 이 빅스텝에 나설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중국이죠. 중국 전기차 상장 디스펀드 그 ETF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그래요. 투자 심리. 이상하게 차이나 전기차에 많이 관심을 가져. 차이나 전기차. 개미들은 최근에 중국 전기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 ETF에 삼성전자 같은 국내 대표 주식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사고 있대. 응? 차전을 오히려 삼성보다 더 많이 사고 있어. 어제 보니까 14일부터 13일까지 한 달 사이에 개인들이 그 타이거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 이 ETF를 1395억을 순매했었어. 1395억. 응? 순매했더라. 같은 기간에 개인들이 최선호 주식 중 하나인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이 개인들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단 4거래일이죠. 4거래일만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를 이어가는 거야. 순매수를 이어갔다. 지난달 개미들의 그 최선호 ETF는 곧버스로 불리는 거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인데 ETF인데 최근에 달라진 투자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게요. 한 달 사이에 차이나 전기차 그 셀렉티브 ETF 가격이 3%가량 하락했는데도 막 개의치 않아. 그냥 막 줍줍이야, 줍줍. 왜냐면 지금 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전기차는 중국의 대표적인 육성 산업 중 하나예요. 내연기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중국이 이제 아예 일찌감치 그냥 전기차 산업 육성을 공언한 거예요. 최근에는 내수 판매에 그치지 않고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고 일례로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죠. 비아디는 일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서 유럽에서 전기차 공장 설립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BYD는 테슬라 등 주요 전기차 업체보다도 낮은 원가를 토대로 해서 이 가성비 전략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이 가성비 전략을 내세우더라. BYD가. 대단하죠. 중국 애들도. 하여튼 중국 전기차의 그 고성장은 내년에도 좀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중국의 소비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량 구매세 감면 연장 이런 긍정적인 정책 기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뭐 이렇게 전기차 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구매세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ETF가 2020년 12월에 이제 상장했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 ETF는 선점 효과를 완전 확실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선점 효과. 벌써 상장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순자산 규모가 3조 원이 넘어요. 대표적인 메모드급 ETF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순자산 총액은 3조 536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2,000원 한 떨어졌더라고. 12,450원. 12,450원인데, 지금 뭐 저렴하긴 하지만은, 제 생각 12,000원이 깨졌다.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모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았다가, 나중에 좀 13,000원 정도 돌파하면은, 스윙 투자로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갖고 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등락이 심해요. 여러분들, 차이나 전기차가. 심해서 너무 이렇게 몰빵 때리지 마세요. 혹시라도. 뭐 나쁘진 않는데, 중국 쪽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뭐 좋은 분들은 하시겠지만, 저희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많이 빠질 때 주워 담았다가, 나중에 또 오르면은 그때 가서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